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금일 금양 6% 하락한 12,23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신저가 부근 11,760원까지 하락했다 살짝 아랫골이 달고 마감을 했는데 바닥이 어딘지 여전히 확인이 안 됩니다.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바닥 구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되는데 회사는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참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영상을 이렇게 찍고 주주님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 공부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이야기가 쉽사리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금양 영상을 올린 지 한 4개월째 됐거든요. 10월 한 중순부터 요 구간에서 올렸었네요. 그동안 워딩이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등 때 비중을 축소하고 웬만해서는 비중이 크지 않거나 손실폭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탈출하라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일부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 투자자님들 중에 왜 강한 워딩으로 도망가라 얘기를 하지 않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 영상 구독을 한 3개월째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 제 워딩이 결코 약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일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탈출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금량을 10만 원대, 8만 원대 이렇게 잡으신 분들 제가 영상 요때 시작할 때 부근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50%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문을 하겠죠. 너 같으면 탈출할 수 있겠냐? 쉽게 탈출을 못합니다. 이 손절이라는 부분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금양을 지금 장 초반에 팔고 종가에 다시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지금 마이너스 80%예요. 쉽게 설명드려서 한 1000주를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면 지금 팔고 다시 사도 1000주를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80%면 그럼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팔고 다시 사는 순간 이 8천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팔고 다시 살 때는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제가 바로 지난 영상 때 한번 투자자분께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이 종목은 견고한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는가? 실적이 만족스러운가? 아니죠.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근거 없습니다. 종목에 대한 강한 비관론. 가장 비관론은 이번 3월 중순 감사 보고서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벌점 과연 15점 이상 맞아서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될 것인가가 강한 비관론이었는데 이미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 보고서의 적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기장 공장은 5월에 그대로 준공이 될 수 있을지, 공장 준공을 위해서 3월 지금 한 20일 남았는데 자금 조달은 가능한지, 이런 물음이 생각나실 거예요. 가장 강력한 낯갈로는 물론 감사보고서 적정이 되고 이번 달 회사가 얘기했던 한 1600억 정도 자금 조달이 완료가 돼서 공장을 5월달 준공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계약을 했었던 수주 계약 건 이제 실적이 입금이 되고,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많이 있었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회사의 신용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투자자는 지금 현재 주주님들도 되고 아니면 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FI, 재무적 투자자도 됩니다. 이 신용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최근 인터배터리에서 회장, 유광지 회장은
기술 진보에 대해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목표를 정해서 제시해 줘야 된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겠다. 그동안 공시번복으로 관리 종목 분류된 부분에서 구체적인 회사 운영 방침을 최근에 밝혔는데요. 싼 가격을 내세운 중국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율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제조 기술을 키우겠다고 얘기했고요.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10분 만에 80% 충전할 수 있는 스토어닷과의 기술 협력, 그리고 469 원통형 배터리를 내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요. 물론 주주님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하락돼 있는 주주님들 위로가 안 되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 비장한 각오로 류 회장이 회사 운영 방침에 대해서 밝혔단 말이에요.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 기장 공장 53,000평 5월로 지연이 됐잖아요. 공장을 빨리 지어야 된다. 지금 85% 정도 공정률이 있다고 합니다. 85% 정도요. 이 정도면 자금만 투입된다면 금방 짓죠. 왜냐면 예전에 제가 IR 담당자랑 통화했을 때 자금을 크게 많이 투자하면 그만큼 공기를 앞당길 수가 있다. 그러면 5월 준공 자금만 투입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자금만 투입이 된다면요. 그리고 목락광산 작년에 가장 큰 하락의 이유였죠.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자금 출연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해외 투자자 사우디에서 돈이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야, 네가 해외 투자 입금된다며? 안 되면 너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니?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목락광산도 16일 날 3박 4일 4박 5일로 몽골 간다고 했잖아요. 갔다 와서 어떤 성과를 낼지도 사실 미지수예요. 아마 지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오늘은 이 잡조 동생놈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지금까지 좋은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놈인데 과연 좋은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금량 영상만 지금 100개 가까이 올렸거든요. 좋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근데 좋게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좋게 이야기를 하죠. 주가만 보더라도 도저히 좋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이런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계속 비중을 축소하라는 얘기만 했었거든요. 탈출의 기회다. 지금 다시 탈출의 기회가 올지, 이렇게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내려갈지는 신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추론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정답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어차피 투자자고 개미 투자자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가 소스를 던져드리는 게 제가 할 역할인 거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비꼬는 분들도 있어요. 이 새끼 또 나쁜 얘기한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얘기 하시고, 제가 최근 들어서 지금 금량의 비중을 좀 축소하신 분들, 남아있는 총알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잠시 조기 대선 관련 테마로 피해가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댓글에서는 조기 대선 없다, 그런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고요. 근데 냉정하게 제가 조기 대선으로 몇백 프로 먹고 기존의 금량 손실을 복구하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보통 대선주가 5년에 한 번 정도 오잖아요. 그동안 덕성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종목으로 거의 10배거 이상 올라갔었고요.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 보면 저점 대비해서 적게는 대여섯 배, 10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오는 대선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기 대선이 만약입니다. 이루어진다면 2달 안에 큰 변동성이 보일 걸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으로, 안정적이라는 보다는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릴 종목으로
좀 노려보자. 물론 뭐 400%, 500% 이런 게 아니에요. 한 30에서 50% 정도만 저는 먹고 나올 생각이거든요. 제 목표치는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 제가 제 영상에서 PPT 자료 만들어 놓은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는 종목도 알려드렸거든요. 종목 제가 한 종목은 대놓고 알려드릴게요. 삼보모터스예요. 대표이사가 안동 향후의 회장이고요. 자동차 변속기, 자동차 부품 관련 테마입니다. 4,150원 부근에서 1차 진입하고 눌러주면 3,800원 부근 2차 진입, 목표가는 6,100원 정도 보자고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뭐 목표가가 한 30에서 50%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만 일단 먹고 나온다. 회사는 영업 흑자 기업에 굉장히 조금 지금 시총이 싼 종목이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때 이 종목은 변동이 거의 없었어요. 이재명 관련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안 알려졌다는 거죠. 펀더멘탈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부채 비율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 바닥 공간 다지고 이렇게 올라온다면 시세를 한번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도 이렇게 제가 영상 댓글 상단과 이렇게 설문조사 진행해서 계속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설문조사를 많은 분들이 참여는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조기 대선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치적으로 뭐 오른쪽 왼쪽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그냥 투자 관점에서만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가능성 높은 쪽으로 보자. 그래서 금량에 몰빵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뭐 조기 대선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영상마다 일주일에 한 종목, 두 종목 정도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소개는 다 해드릴 거예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금량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금량 주가가 이렇게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4만원, 6만원까지는 문제 없어요. 이런 얘기를 도저히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거도 없이. 그렇다고 주가 이렇게 빠질 거니까 탈출하세요. 이 얘기도 사실상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가는 신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선의 시나리오가 공존하잖아요. 근데 가능성, 불확실성이 높다, 리스크가 크다,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2,000개가 넘는 이제 ETF 빼고요. 2,000개가 넘는 상장 회사들 중에서 리스크가 있고 위험성이 높은 종목들 빼면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종목 진짜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얘기 안 드리거든요.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려도 진짜 위험하다는 얘기는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금량은 진짜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저는 판단을 조금 더 편향에 치우치지 말고 그냥 냉정하게 보자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도 곡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주가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정말 호재나 악재가 나올 때 아니면 새로운 뉴스거리가 던져졌을 때 그 뉴스가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서 영상을 다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별다른 뉴스가 없었지만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뭐 스토어닥 관련해서도 계속 물어보신 분들 많잖아요. 선반영 됐다. 예전에 뭐 5일달 나온 뉴스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는데 댓글 달기 전에 예전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만 저는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 하나만 보시고 이놈 이렇게 얘기하네 라기보다 그동안 제가 어떻게 얘기를 꾸준하게 드렸는지를 먼저 좀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